안녕하세요. 참 좋은 NTV 김윤관입니다. 4-2 생활권 세종 하늘채 센트레빌 두 번째 시간입니다. 노부모 부양 그리고 신혼부부 다자녀 가구 생애 최초 특별공급 신청 자격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국민주택과 민연주택의 청약 조건 이런 요건에 대해서 알아보고요. 두 번째로는요, 자산 기준하고 소득 기준 따지는 게 있어요. 그것이 어떤 것인가 한번 알아보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세종 하늘채 센트레빌에서 홈페이지에 가시면 프로그램이 있어요. 청약 조건에 대해서 자격 조건 이런 것들을 세밀하게 검토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을 가지고 나에 대한 조건이 맞는 것이 어떤 조건들을 갖춰야 되는지 한번 세밀하게 검토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국민주택과 민연주택입니다. 국민주택에는요, 특별공급에 6가지가 있는데 2가지는 첫 번째 시간에 했어요. 그래서 나머지 4가지, 생애 최초, 신혼부부, 다자녀 가구, 노부모 부양에 대해서 이야기할 건데요. 이 4가지가 공통된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여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청약통장의 종류가 청약저축과 그리고 주택 청약 종합저축이 된다는 거, 청약예금은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자산과 소득 요건을 따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 재당첨 제한 기간을 적용한다라는 것이 공통된 사항이고요. 그리고 다른 점들이 뭐가 있냐면 일단 세대주 요건인데요. 생애 최초나 노부모 부양은 세대주만 가능합니다. 신혼부부, 다자녀는 세대주가 아니어도 가능하다는 겁니다. 청약통장 요건인데요. 신혼부부라든지 다자녀는요,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6개월 이상이고 그리고 6회 이상 납입을 했으면 가능한데, 생애 최초나 노부모 부양은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24개월이고 그리고 24회 이상 납입을 했어야 됩니다. 또 생애 최초는 그보다 플러스 해가지고 청약통장에 금액이 600만원 이상이 들어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자격 요건이 된다는 것이고, 생애 최초는 추첨 방식도 달라요. 다른 건 다 점수로 하는데 이것만 추첨으로 합니다. 다르다는 것이고, 이제 생애 최초는 자격이 어떻게 되냐면 1년 이내 소득세를 납부한 사람, 그러니까 근로자나 자영업자 중에서 통산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자야 된다라는 것이고, 그 사람 중에서 혼인 중이거나 아니면 미혼 자녀가 있는 사람이어야 된다 이거죠. 그래야만 자격이 있다는 것입니다. 신혼부부는요, 혼인 기간이 7년 이내여야만 가능하고요. 예비 신혼부부라든지 아니면은 한부모 가족으로서 만 6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사람만 자격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자녀는요,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인 자녀가 3명 이상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신청 자격이 되고, 노부모 부양은요, 만 65세 이상의 피부양, 직계존속, 그러니까 배우자의 직계존속도 포함합니다. 3년 이상 부양을 했어야 된다는 거예요. 051 기준입니다. 그걸 따져보면 되는 것이고요. 이게 국민주택에 대한 이야기였고요. 민연주택은 85제곱미터 초과분에 대해서만이라고 했잖아요. 여기서는 99제곱미터입니다. 세종 하늘채 센트레빌은 99제곱미터인데 이전기간하고 다자녀 노부모 부양만 민연주택에 청약을 할 수 있어요. 이전기간은 저번 시간에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빼고요. 다자녀나 노부모 부양 중에서 지금 국민주택에 이야기했던 조건들은 다른 거는 다 같아요. 그렇지만 다른 게 3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청약통장 종류예요. 민연주택은 청약예금과 하고 청약주택 종합저축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약예금은 여기는 되지만 청약저축은 안 된다는 거예요. 아까하고 다른 점이죠. 그리고 청약통장 요건인데요. 청약 가입기간은 같아요. 6개월, 24개월 그렇게 따지는 건 같은데 여기는 납입 횟수가 아니고 지역별 예치금 이상이 들어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역별 예치금 이상에 대해서는 이따 세 번째 프로그램에 대해서 설명할 때 자세히 설명드리고요. 그리고 자산소득 요건입니다. 자산소득 요건은 적용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나머지는 전부 다 같아요. 노부모 부양은 세대주여야 된다는 거, 다자녀는 세대주가 아니어도 된다는 거,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여야 된다는 거, 이런 것들은 다 같습니다. 그리고 신청 자격도 같고요. 그럼 이제 두 번째로
자산 소득 기준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생애 최초 신혼부부 다자녀 가구 그리고 노부모 부양 특별 공급에 대해서 85제곱미터 이하인 경우는 자산 소득 기준을 따집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 볼 일반 공급 1순위에서는 60제곱미터 이하일 경우에 자산 소득 기준을 따지는데요. 일단 첫 번째로 자산 기준을 보겠습니다. 부동산하고 자동차를 보는데요. 부동산은요, 건물, 토지, 자산 보유 기준이 2억 1,550만원 이하여야 된다는 거예요. 공시가격을 가지고 따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부동산 공시가격 알림이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여기에 만약에 주택가격이 있다 그러면 청약 자격 조건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건물하고 토지만 가지고 따지는 겁니다. 그리고 자동차는요, 2,799만원 이하일만 가능한데 세대 전원이 갖고 있는 자동차 중에서 가장 비싼 자동차를 기준으로 합니다. 기준으로 해서 출고 가격이 있잖아요. 출고 가격을 가지고 부가세를 뺀 출고 가격을 가지고 매년 10%씩 저감을 시켜가지고 그 해당 연도에 맞게 해가지고 2,799만원 이하이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소득 기준입니다. 소득 기준은요, 일반 공급, 그리고 생애 최초, 그리고 신혼부부 중에서 배우자가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도시 근로자 소득 기준으로 100%를 적용합니다. 그리고 노부모라든지 다자녀 가구, 신혼부부 중에서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근로소득 기준으로 120%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그래서 지금 표에 뭐 3인 기준, 4인 기준 이렇게 좀 나와 있거든요. 그 기준표를 잘 보고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에서는요, 태아는 안 들어갑니다. 아까 뭐 자녀 수라든지 이런 거 할 때는 태아가 들어가는데 이 소득 기준 따질 때는 태아는 안 들어간다고 하네요. 예, 잘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 제가 표에다가 이 생애 최초, 신혼부부, 다자녀, 노부모 부양에 대해서 조목조목 따져놨어요. 자격, 그리고 자산 요건, 소득 요건, 세대주 여부라든지 청약통장 가입 요건 등을 잘 적어놓고 면적까지 적어놨으니까요. 이걸 보고 이렇게 검토하시면 돼요. 잘 모르실 때는 세워가지고 정지시켜놓고 하나하나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는 세 번째, 세종 하늘채 센트레빌에서 프로그램으로 만들어 놓은 걸 가지고 한번 자세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자, 가볼까요? 세종 하늘채 센트레빌 홈페이지 안에 들어왔습니다. 이게 청약 자격 체크 프로그램인데요. 여기 시작하기를 들어가면 이렇게 특별 공급에 대해서 6가지에 대해서 하나하나 따져볼 수 있습니다. 자, 들어가면 개인정보 입력하고 개인정보 활용 동의를 하시면요, 특별 공급이냐 일반 공급이냐를 선택할 수 있고요. 특별 공급 선택하시면 6가지가 나온다고 했어요. 그 중에 오늘 생애 최초부터 보겠습니다. 모집 공고일 현재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냐, 과거 특별 공급에 당첨된 사실이 있느냐, 재당첨 제한기간, 부적격 당첨 기간이 있느냐, 그리고 청약 종합저축, 청약저축에 가입되어 있냐라는 겁니다. 이게 모두 해당이 되면 다음으로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기아가 세대주냐, 그리고 미혼 자녀가 있느냐, 혼인 중이거나 미혼 자녀가 있느냐, 그리고 모집 공고일 현재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으신가라는 거다. 생애 최초는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과거 5년 이내 당첨된 사실이 없는 세대에 속하느냐라는 거 하고, 모집 공고일 현재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 과거 1년 내 소득세를 납부한 분으로서 신청자 본인이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하셨느냐는 걸 물어보는 거고요. 그리고 입주자 저축에 가입하여 2년 24개월 이상 납입하고 매월 약정 납입율이 24일 이상 납입하셨냐라는 거 하고, 그리고 납입 금액이 600만 원 이상인 경우에 해당하느냐라는 걸 물어보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 중에서 한 개라도 안 맞으면 해당되지 않는 거고요. 특별공급 자격이 해당하지 않는 거고, 모두 맞으면 자산 기준을 물어봅니다. 부동산하고 자동차 기준에 맞냐 안 맞냐를 물어봅니다. 그래서 충족을 하면, 초과를 하면 이제 해당 사항이 없는 거고요. 청약할 수 없는 거고요. 충족을 하면 그러면 이제 소득을 물어보겠죠. 소득이 맞느냐. 여기는 이제 기준 맞느냐. 100%예요. 월 평균 소득액의 100%. 생애 최초는 100%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맞느냐 안 맞느냐를 이제 물어보고요. 기준에 충족하면 되는데 초과하면 이렇게 자격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고, 충족을 하면 자격이 된다라고 뜹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입니다. 들어가시면 똑같아요. 무주택이냐, 과거 특별 공급에 당첨된 사실이 있느냐, 재당첨 제한이나 부적격 당첨 기간이 있느냐, 주택 청약 종합저축, 그리고 청약저축에 가입되어 있느냐를 물어봅니다. 모두 해당이 되면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이냐, 청약저축에 가입해서 6개월 이상, 그리고 매월 약정 납입 6회 이상 납입했느냐를 물어봅니다.
모두 맞으면 이제 자산을 물어보겠죠. 자산 기준에 충족하느냐 초과되느냐 물어보고요. 충족을 하면 그 다음에 소득을 물어봅니다. 예, 소득은 배우자가 있을 경우와 배우자가 없을 경우 다르죠. 배우자 소득이 있을 때와 없을 때가 다르다라는 거 여기서 확인하시면 되고, 이 기준이 충족하느냐 초과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충족을 하면 어떻게 돼요? 네, 특별공급 신청 자격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다자녀 특별공급입니다. 똑같아요.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냐, 특별공급에 당첨된 사실이냐, 재당첨 제한 기간이나 부정격이 있어서 1년이 지나지 않았냐라는 걸 물어봅니다. 이 모든 것이 맞으면 면적이 나오죠. 여기서는요. 예, 다자녀 특별공급은요, 민연주택, 국민주택을 다 청약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들어가면요, 뭐가 나오냐면, 기한은 자녀가 3명 이상이신가, 그리고 세 자녀 모두 모집공고일 현재 만 19세 미만이 미성년자인가, 그리고 청약조치에 가입해서 6개월 이상이고 매월 약정 납입이 6회 이상이 납입하셨냐, 그리고 주택 청약저축 아니면 주택 청약종합저축에 가입되어 있느냐를 물어보는 겁니다. 그럼 모두 맞다면 체크하고, 다음으로 가면 자산 기준을 물어봐요. 예, 이게 지금 국민주택이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예요. 예, 국민 기준에 맞냐라고 해서 물어보고, 자산 물어보고, 소득 물어봅니다. 그래서 다 충족하면 맞는 거고요. 또 하나 지금 64, 85까지는, 84까지는 어떻게 돼요? 국민주택이라 했잖아요. 여기도 지금 국민주택입니다. 똑같습니다. 이렇게 하고, 지금 모두 맞으면은 자산 소득 기준 물어보겠죠. 이것도 국민주택이기 때문에 충족하면 넘어갑니다. 소득 물어보고, 또 소득도 충족하면 넘어가고요. 예. 이번에 84도 어떻게 국민주택이죠. 이것도 국민주택인데, 다음으로 들어가면 어떻게 자산 소득 기준 물어보겠죠. 예. 요건 일단 물어보고, 예, 요건 물어보잖아요. 자녀, 저축, 가입기간, 청약저축 어떤 거냐, 이거 물어봅니다. 맞으면 자산 소득 기준 똑같이 물어봐요. 충족되고 하면 다음에 소득 물어보고요. 소득 물어봐서 충족하면은 청약할 수 있는 겁니다. 9구는 민연주택입니다. 민연주택인데, 민연주택 체크는 뭐가 돼요? 똑같아요. 뭐 세자녀 됐냐, 그리고 미성년자가 3명 있느냐, 그리고 입주자저축 가입에 6개월 이상, 청약저축 가입기가 됐냐, 매월 약정 납입 6회 이상 납입하셨냐라는 건데, 6회 이상 납입이 아니고 뭐예요? 예치 금액이 됐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각 지역별로 예치 금액이 있잖아요. 그 예치 금액을 확인하셔가지고 하시면 되고, 청약저축 또는 종합청약저축에 가입됐냐라고 물어봅니다. 그래서 맞으면 청약이 가능하다라고 뜹니다. 자, 이제 노부모 특별공급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들어가시면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 세대 구성이냐,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사실이 있느냐, 재당첨 제한기간, 부적격 당첨으로 인해 입주자로 선정될 수 있는 기간에 해당하느냐를 물어보고요. 다음으로 들어가면요, 이렇게 면적이 나옵니다. 면적은 이제 5구는 국민주택이잖아요. 다음으로 들어가면 세대주의냐, 그리고 모집공고일 현재 만 65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3년 이상 부양하고 있는가, 그리고 과거 5년 이내에 당첨된 사실이 세대에 속한 분이 있는가, 그리고 저축, 청약저축이 24개월 이상이고 가입기간이요, 그리고 매월 약정한 금액이 24회 이상 납입하셨느냐라는 것을 물어보고요. 그리고 65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무주택인가를 물어봅니다. 주택이 있으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리고 주택 청약저축, 그리고 주택 청약종합저축에 가입되어 있느냐를 물어봅니다. 그래서 이것이 다 맞으면요, 다음으로 넘기시면은 이제 자산 기준과 소득 기준을 물어봅니다. 이게 바로 국민주택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산 소득 기준을 물어보는 겁니다. 충족된다 그러면 노부모 특별공급으로 청약 가능하다가 나오고, 지금 64하고 뭐 이런 건 74 이런 거는 전부 다 국민주택이에요. 예, 모두 체크하시면 국민주택에 좀 하시고, 다음으로 넘어가면은 자산 기준, 소득 기준 똑같이 물어봅니다. 다음 충족하면은 어떻게 돼요? 네, 청약 자격이 된다라고 나올 거고요. 84까지도 국민주택이에요. 예, 국민주택 넘어가면 모두 체크하시면 다음으로 다 조건이 맞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요. 그럼 자산 기준 물어보고 소득 기준 물어봅니다. 네, 들어가시면은 자산 기준, 네, 소득 기준, 그러면 청약 가능하다라고 물어봅니다. 그리고 또 이제 특별공고 노부모로 들어가서 첫 번째가 이제 99는 이제 민연주택이죠. 민연주택에 들어가시면 어떻게 돼요? 예, 모두 체크가 되는데, 세대주냐 이런 거 다 물어봐요. 근데 틀린 게 뭐가 있어요? 예, 청약통장 가입기간은 24개월이고 약정 납입월이 아니고 예치 금액이 맞으면 되는 거예요. 예치 금액 맞으면 어떻게 돼요? 예, 다 조건이 맞으면 다음으로 넘어가면, 예, 노부모 특별공급으로 청약 가능하십니다 라고 나옵니다.
네. 그래서 민연주택은 예치 금액이 맞아야 된다는 것이고, 그것이 중요한 겁니다. 네. 그럼 오늘 이렇게 4가지 지금 특별공급에 대해서 전부 다 봤어요. 특별공급은 청약 유의사항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특별공급으로요, M5에 국민주택을 청약을 했으면 1순위로 청약하실 때도 M5에 국민주택을 청약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다른 단지를 청약하면 안 된다는 얘기가 그 얘기거든요. 국민주택을 청약했으면 국민주택을 청약해야 되고, 같은 단지에 국민주택을 청약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M5에 국민주택을 청약을 했으면 배우자가 1순위로 청약할 때는 다른 단지에 청약을 해야 되는 거예요. 똑같은 단지에 청약을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M5에 어떻게 돼요? 민연주택에 청약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굉장히 주의할 사항이니까 꼭 확인하셔가지고 부적격이 나지 않도록 하셨으면 하고요. 다음에는 일반 공급 1순위에 대해서 이야기해 드릴 겁니다. 영상 보시고 좋았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